서 변호사님, 예.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200여 명이 참석하는 원내 당협위원장,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이죠. 예. 현역이 맡은 데도 있고 이제 원외가 맡은 데도 있고 연석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친윤이랄까 또 비윤 간에 견해차가 너무 확연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비윤해봤자 이제 몇 명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제 오늘 일정을 다 취소하고요. 예. 지금 원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늘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예. 마을 변호사들 있잖아요, 시골에. 예. 근데 그 행사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돌연 취소하고 인호공 차관, 예. 인호공 차관 이제 대신 갔고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취재하면 한동훈 장관도 내가 무조건 그거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서 뭐 거의 만장일치로 강제로 추대나 이렇게 하면 뭐 들어갈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이 많다면 내가 굳이 그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네. 그다음에 입당도 할 이유가 없다. 입당도 이 말은 비대위원장 안 하면 선대위원장도 안 하겠다. 아니 입당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입당을. 이런데 이거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을 국민의힘에 해놓은 이런 상태인데 양자택일하라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여러 군데 물어보고 취재해 보면요. 지금 이게 대안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한동훈 장관 정치 처음 하는데 바로 비대위원장과 칼을 잡으면 좀 이게 상처가 있지 않겠나 악역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손에 피도 묻히야 되고 이래서 차라리 원희룡 비대위원장, 한동훈 선대위원장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된다. 예.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상당히 위기 상황이니까 판을 완전히 깨고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예.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로 총선 프레임을 짤 게 아니고 아니 미래 권력이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이런 이제 미래 권력 프레임으로 완전히 판을 바꿔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솔직히 뭐 원희룡 정치력도 있고 다 좋지만 지지율이 한동훈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이게 가장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게 총대를 메고 선거 치료된다. 이런 여론이 확 간 거죠. 쇄신의 아이콘으로 지금 그러니까. 확 부상이 됐죠. 예, 제가 보기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요청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수락하고 아마 결론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일사천리로 돼야 가야 할 텐데 비윤 쪽에 뭐 저항이랄까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영남권 이미지도 탈색을 하면서 세대 교체 그러한 뭐랄까 그렇게 해서 전대나 재창당의 의미까지도 부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중도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중도층, 무당층 또 여성까지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지금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한동훈 장관 카드에 대해서는 윤심이 실렸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비상의총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김석기 의원이라든가 김성원 의원 주로 친윤들이 나와가지고 바람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윤심이 결국은 한동훈 장관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도 확장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으면 돼요. 결국 이제 한동훈 등판하면 한동훈과 이재명 싸움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가 중도 확장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한동훈이가 중도 확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네.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뭐 재판도 여러 번 받고 있고 지금 완전히 범죄 피고인인데 네. 어디로 확장합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중도로 확장력이 있습니까? 우리 중도층이 뭐 범죄자 좋아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반듯하고요. 예. 하나게 뭐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실력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중도도. 예. 정치 무관심이나 중도도요. 좀 이게 반듯하고 이렇게 실력 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 이재명처럼 뭐 온데 수사받고 온데 재판받고 뭔가 저게 뭐 김부성부터 뭐 스캔들 일으키고 이런 사람에게 별로 안 합니다. 저는 결국 이 한동훈과 이재명 싸움인데 누가 더 중도에 어필할 것이냐 이렇게 비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상대적인 겁니다. 네. 한동훈 혼자만 따질 게 아니고 이재명과 한동훈 중에 누가 더 중도로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상대평가예요. 정치는. 그래서 저는 그래 본다면 충분히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또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그 팩트 중에 하나가 젊은 층을 누가 끌어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40, 50대 여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젊은 층은 유동층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은 실력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이재명과의 20대, 30대 그 지지율에서도 거의 뭐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도 20, 30대에서는 이재명하고 팽팽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40, 50대가 워낙 좌파가 많으니까 네. 거기서는 조금 밀리죠. 그렇죠. 그런데 60대 이상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도 확장에 있고 또 하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야, 윤석열이 아바타 아니냐. 그다음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하고 차별화해가지고 비대위가 성공했는데 이게 한동훈은 윤석열이 아바타니까 차별화가 안 되면 성공할 수 있냐. 이 논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당내에서도. 근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게요. 보십시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는요. 2012년 선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부터 임기가 시작됐어요. 임기 4년 지나고 마지막에 거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 총선의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하고 차별화 시기가 차별화가 돼요. 미래 권력으로 박근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은 아직 임기가 2년도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 된 1년을 맞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윤 대통령하고 차별해가지고 밟고 가면 그럼 여기 대통령 임기 끝나버린 겁니다. 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지금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원팀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돌파하느냐. 예. 그래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이상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박근혜 차별화하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한 팀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이 돼서 총선을 승리해서 진정하게 정권 교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3년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이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와 다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동훈이가 윤석열 아바타 아닙니다. 검찰에서도 이게 뭐 같이 이제 수사를 팀 한 적도 있고 예. 장관에 대해서는 다 아바타입니까? 그러면 이게 전부 원희룡도 아바타 다 아바타입니까? 저는 뭐 이게 동료로서 같이 검찰 한 거는 모르지만 아바타라는 거는 이게 옛날에 뭐 YS나 DJ가 그 비서 가신 때부터 끌어다니면서 몇십 년 동안 동교된 게 상비된 게 이런 게 아바타지. 저는 한동훈 장관은 정치 초년생인데 무슨 아바타입니까? 말도 안 된다 봐요. 그러나 비윤 측 주장도 일견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은 총선이라든가 또 대선 뭐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봐서 달인이나 다름없는데 이 한동훈으로는 선거 안 된다. 김기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 시즌1이 바지사장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실패했지 않느냐. 최근에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또 강서구청장 보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여갖고 됐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실패한 부분들이 많으면은 그것을 좀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총선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에서 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러면 모르는데 총선은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이 그리고 큰 판을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뭐 보좌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리더가 안목이 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칫하면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러면 진작 좀 이 얘기를 해주지 그렇게 질지 누가 알았느냐. 그렇게 결과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엑스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뭐 박빙이 다 2차에서 뒤집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위험 도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뭐 홍준표 또 이 최재형 의원이라든가 뭐 비윤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얘기는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자칫하다가는 또 공천이 앞에 있으니까 찍힐까 봐서 말들은 안 하지만 돌려서 대부분 하더라고요. 지난 의총에서도 보니까 당정 수평 관계를 좀 유지해야 하는데 그래야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데 수직 관계 그것이 그대로 돼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비토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봐야 하고 특히 수도권 쪽에서 약간 한동훈 장관이 나왔을 경우 지금 뭐 다른 데는 의미가 없다. 수도권에서 이게 하는데 여기에 과연 먹힐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럼 이게 그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를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회에서 또박또박 야당 의원들을 박살내는 거 보면 정무관계가 상당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정치를 오래 잘한다는 건 오래 했다는 말은 때가 많이 묻었다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역으로 보면 예. 이게 정치가 신인이라는 건 오히려 깨끗하게 완전히 판을 뒤집는 정치판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나 개혁으로 완전히 기존의 정치 썩은 판을 뒤집어 버리는 오히려 이게 장점도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정치 오래 한 게 단점이면 그럼 매일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해야죠. 저는 정치 그 경험이 무조건 이게 장점은 아니다. 지금은 이게 오히려 깨끗한 신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비판하는 분들은요. 대안이 지금 거론된 사람이 그뭐 김한길로 가야 됩니까? 그분은 이게 보수의 뿌리가 없어요. 민주당 쪽에서 주로 활동했잖아요. 가면 김한길이 오면 그럼 수도권의 민심의 총선 승리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뭐 원희룡도 저는 훌륭하다 보지만 이분이 과연 지지율 지금 1%인데 과연 이게 판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지금 이게 좀 이미 한동훈 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인요한을 또 합니까? 그럼 이게 그 비판하는 사람 뭐 홍준표가 비대위원장 할 겁니까? 그 최재형이 할 겁니까? 하태경이 할 겁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이재명하고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갤럽에 보면 이게 오차범위예요. 저는 이렇게 이재명하고 붙었다면 구도가 딱 좋잖아요. 조선 제1금 한동훈, 조선 제1범죄자 이재명. 딱이 각이 서거든요. 저는 뭐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찬반 뭐 있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워낙 비상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이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지금 이게 대안이 있나 이런 데 의심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친윤 비윤 간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거 이건 참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뭐 당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구태여 거기 정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친윤이든 비윤이든 지금 한동훈 장관을 놓고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하는 그 밑바닥을 보면은 공천과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친윤 쪽에는 한동훈이가 와야 바로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유리할 것 같고 비윤 쪽에서는 결국은 뭐 용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윤 쪽에서는 좀 불리할 것 아닌가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오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새로운 정치 혁신의 아젠다를 들고 나와야 했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오니까 확실한 정치 아젠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뭐 한 3분의 1로 줄여버립시다든지 뭔가 좀 정치판을 확 바꿀 수 있는 아젠다를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도 여의도 300명의 그 사투리보다 나는 5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런 아젠다를 좀 들고 나왔어야 성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젠다가요. 큰 방향에서는 이제 저는 인요한 혁신위의 답이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에.
그 큰 방향은 맞는 거예요. 좀 이게 디테일은 뭐 조정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국회 특권을 확 내려놓겠다든지.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혁신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공천도 청년이라든지 이런 데 확 배려해서 물갈이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중진들이나 영남에 누리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 험지로 가라든지. 예. 지금 장재원 불출마했고 그다음에 김기현은 대표적만 내려놓았는데 그것도 이게 컷오프 시기하죠. 예. 이런 식으로 공천을 물갈이 하겠다든지 이미 인류한 혁신의 큰 방향을 한동훈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저는 새로운 아젠다는 충분하다. 여러분. 예,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내려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두가 승복을 하고 단합을 해야 합니다. 일치 단결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다면은 거기에 또 돌아서 가지고 투덜투덜 해 가지고 당 분란이 또 갈등이 심화되면은 총선에 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충분히 숙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